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3.1%와 1.9%. 2026년 IMF가 전망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1%입니다.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한국 경제 성장률은 1.9%입니다. 겨우 1.2%포인트 차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희망적인 단어들이 넘쳐납니다. 세계 경제 회복세, 완만한 성장 지속, 신흥국 호황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회복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월급은 오르나요? 장바구니 물가는 어떻습니까? 대출이자 조금 내렸다고 해서 삶이 나아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 자체가 서서히 식어가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급격하게 추락했지만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이 저성장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수렁과 같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포인트 격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1.2%포인트 격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숫자 놀이 같지만 이건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는 약 1조 8,70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1.2%포인트를 곱하면 약 31조 원이 나옵니다. 이게 1년에 증발하는 기회입니다. 31조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종시를 2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출산 예산 10년치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50만 원씩 3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5년이면 155조, 10년이면 310조가 증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자리의 문제이고 청년의 미래이며 우리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왜 나만 힘들지, 나는 이 괴리감. 이게 바로 이 격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왜 같은 2026년인데 한국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수출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수출이 전부인 나라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상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의 37.6%가 수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G20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독일이 33%, 중국이 18%, 일본이 17%, 미국은 겨우 11%입니다. 평균은 16.5%인데 우리는 그 2배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출에 목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전에는 21%였는데 지금은 38%가 됐습니다.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세계는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매출의 40%가 단 한 명의 고객에게서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고객이 주문을 끊으면 여러분 회사는 바로 망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꼴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흔들립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입니다. 완전히 남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을 보세요. 2024년에는 2% 성장했는데 2025년에는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추락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관세 위협, 중국 경기 둔화, 반도체 가격 조정.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수는 어떻습니까? 2024년 성장률 2%를 분해해보면 수출이 1.93%포인트를 기여했습니다. 성장의 거의 전부가 수출에서 나온 겁니다. 내수는 고작 0.07%포인트만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원샷 원킬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건 품목 집중입니다. 2024년 수출이 8% 증가했는데 이 증가분의 83%를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 빼면 나머지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격입니다. 2023년을 기억하세요. 반도체가 폭락하자 14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1.4% 성장에 그쳤고요. 반도체 하나가 무너지니까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출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 반도체 하나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세계는 이미 이 문제를 알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30년 전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수출 의존도가 겨우 11%입니다. 우리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2026년 성장률 전망은 2.1%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미국은 내수로 먹고 삽니다. GDP의 68%가 민간 소비입니다. 인구 3억 명이 돈을 쓰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수출이 죽어도 끄떡없는 겁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30년 전만 해도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가 세계를 주름잡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신 금융, 교육, 문화 같은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영국은 상품 수지가 2,150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는 2,720억 달러 흑자입니다. G20에서 2위입니다. 상품이 안 팔려도 서비스로 버는 겁니다. 런던 금융시티, 유학생들, BBC, 프리미어리그, 이런 것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일본은 더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2006년에 일본 정부가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출 대국에서 투자 대국으로 전환한다. 무슨 뜻일까요? 물건을 팔아서 버는 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일본은 상품 수지도 적자, 서비스 수지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본원소득 수지, 즉 해외 투자 수익이 2,591억 달러 흑자입니다. G20에서 1위입니다. 수출이 안 돼도 해외 투자로 벌어들이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내수로 먹고 삽니다. 영국은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은 투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출 37.6%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68억 달러 적자이고 해외 투자 수익은 미미합니다. 우리만 30년 전 전략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우리만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경제가 최대한 힘을 낼 때 낼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30년 전에는 7%였습니다. 지금은 2%입니다. 1990년대에 7%대였던 게 2000년대 4%대로 떨어졌고 2010년대 3%대를 거쳐 지금은 2%입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정책을 쓰고 돈을 풀어도 2%대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엔진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인구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6년 취업자 증가는 15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7만 명보다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데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둘째는 투자입니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합니다. 2026년 설비 투자 전망이 1.9% 증가인데 이것도 반도체만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 기업들만 투자하고 나머지 산업은 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높고, 규제는 많고, 노사 갈등은 심하고, 내수 시장은 작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셋째는 생산성입니다. 효율이 안 오릅니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에는 2.8%였는데 지금은 1% 수준입니다. 똑같이 일해도 예전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투자는 안 들어오고,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 한계가 2%로 추락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3.1% 성장하는데 한국은 1.9%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직면하게 될까요? 먼저 글로벌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IMF 최신 전망을 보면 미국은 2.1%, 유럽은 1.1%, 중국은 4.2%, 인도는 6.5% 성장합니다. 평균하면 3.1%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입니다. 우리는 선진국보다는 조금 높고 신흥국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어정쩡한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받을 충격입니다. 2026년 한국이 직면할 리스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 관세입니다. 2025년에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다가 일부 완화했습니다. 평균 15% 정도로 안정화됐죠. 그런데 2026년에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미 수출이 전체의 16%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가 주력입니다. 만약 추가 관세가 붙으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둘째,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 성장률이 2024년 4.8%에서 2026년 4.2%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제 우리 제품을 안 산다는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석유화학,
이런 중간재를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만듭니다. 실제로 2022년까지 우리는 대중무역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의 수교일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2024년도 적자였고 2026년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중국이 우리 고객에서 경쟁자로 바뀐 겁니다. 셋째, 내수입니다. 2026년 민간 소비가 1.7% 증가 예상입니다. 왜 이렇게 안 늘어날까요?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임금은 조금 오르지만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생활물가, 특히 식료품, 외식비, 주거비가 계속 오릅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빚 갚기도 벅찬데 소비를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소득이 안 오르니 소비를 안 하고, 소비가 안 되니 기업 실적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으니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 일자리가 안 생기고, 일자리가 안 생기니 소득이 더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2026년에만 1,000억 달러를 AI에 투자합니다. GBM, AI 칩 수요가 폭발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습니다. 2026년 반도체 수출이 1,800억 달러로 9%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선업도 호황입니다. 렌지선, 친환경 선박 수주가 사상 최대입니다. 2026년까지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일부 산업에만 국한된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조선은 고용 효과가 적습니다. 소수 대기업만 좋고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구조 개혁 없이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격차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너는 어떤 경제를 원하는가? 수출에만 목매는 경제를 계속 갈 건가요? 아니면 내수도 강한 균형 경제로 갈 건가요? 반도체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경제를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경제로 갈 건가요? 외부 충격에 무너지는 경제를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내부 동력이 있는 경제를 만들 건가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상품 수출 38%에서 서비스 수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K-컨텐츠를 산업화하고,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고, 의료와 교육을 개방해야 합니다. 영국처럼 서비스 수지 흑자를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내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실질임금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내수가 버티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 대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고, 국부펀드를 적극 운용하고, 기업의 글로벌 M&A를 지원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본원소득 수지 흑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글로벌로 분산하고, 부동산만 하지 말고, 주식, 채권, 원자재로 균형을 맞추고, 원화만 갖지 말고 달러 같은 외화도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본업만 믿지 말고 부업을 만들고, 전문성을 쌓아서 프리랜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평생 학습을 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적응하고, 영어 같은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금융 리터러시를 높여야 합니다.
구조가 바뀌는 시대에는 개인도 진화해야 생존합니다. 자산가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버티기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승부입니다. 여러분, 2026년 세계 3.1%, 한국 1.9%. 이 숫자는 경고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출 의존도 G21이 37.6%로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세계는 다변화하는데 한국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2%로 추락해서 성장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에는 관세, 중국, 내수라는 세 가지 리스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 성장률은 1%대로 고착되고, 청년 실업은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면 서비스 강국으로 전환하고, 투자 대국으로 도약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2030년에도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두 편이 올라갑니다. 글로벌 경제 지도에서 한국만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를 다룹니다. 왜 한국만 취약한지, 세계 경제 구조 변화 속 한국의 위치는 어디인지 깊이 파헤칩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2026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